인천에서 개업한 7년차 변호사의 인천 법률 사건의 특집. 계양 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했어.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사무실은 형사 30%, 이혼 30%, 민사 30%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 5, 6년간 제가 이제 총괄 중 하나인데 직간접적으로 2,000건 이상, 거의 3,000건 내가는데, 각 변호사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3천 건이면 엄청 많이 수행을 한 것 같은데 맡겼던 분들이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나요? 원래 소송이라는 게 살면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고, 여러 차례 맡기면 되게 이상한 건데, 사실 소송에 많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사건을 맡겨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기를,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강조를 할 때, 법률사무라는 게 뭐 의뢰인을 한 번 만나고 안 만난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도 아니거니와,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시면 또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시려면 우리가 특별히 항상 신경 써 드려야 된다, 이런 점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암에서는 다른 로펌과는 다른 자랑할 만한 강점 내지는 업무 수행 시에 가장 변호사들이 중점을 두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로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된다, 또는 변호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변호사님들에게, 그 의뢰인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직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답답함이 많이 적다. 근데 이게 소송 자체를 처음 하고 저희 사무실에 처음 맡기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일부 사무실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편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혹은 업무 수행이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총괄 변호사 2명이 들어가고요. 본사 직원도 들어가고, 각 지역 사무실 담당 변호사님, 그리고 각 지역 사무실 직원분, 그렇게 우르르 들어가고요. 단톡방에서 이제 뭐 본인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을 또 글로 저희가 전달받아요. 뭐 상담할 때 의뢰인분들이 말로 하다가 또 글로 정리하면 또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글로 전달받고, 서류도 다 전달받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필요한 서류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카카오톡이 의뢰인들을 거의 24시간 아무 때나 연락을 해도 소통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뭐 미리 양해를 드리지만 업무 외 시간에는 솔직히 뭐 답변이 느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특히 제가 24시간 핸드폰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급한 경우에는 제가 연락이 됩니다. 저번에도 압수영장이 갑자기 나와서 자택으로 경찰분들이 이제 오신 경우에도 다 제가 연결이 돼서 필요한 초동 조치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좀 변호사님들도 다 사생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지연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긴급한 사안이다 싶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각 변호사님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천 건 이상을 사건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업무가 도달하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있나요? 일단 3,000건 이상은 아니고요. 3,000건이 거의 됐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의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판사님 관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는. 연수원이나 이럴 때 주로 법관과 검사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교육의 시스템이 아직 좀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 생활에서 이제 좀
하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게, 변호사는 법률가이기 전에 특히 의뢰인분들이 찾아오실 때는 결국 해결을 해줄 사람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변호사는 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법을 활용하면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판사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승패가 어떻게 보면 좀 대법원 판례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 실제 실무를 해보면 이제 하급심 판사님들이 대법원 판례대로 꼭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판사님께서는 아니 그건 대법원 판례지, 이 법정에서 어떤 법관 판사님의 결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거나 절차를 활용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특정 절차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건 의뢰인분들이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 법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을 잘하는 거는 변호사가 갖춰야 될 능력 중 일부다. 즉 의뢰인분들이 변호사한테 찾아올 때는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을 해결받고 어떤 종합적인 니즈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고, 그래서 뭐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의뢰인 관점에서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사무를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 판례나 조항이나 판사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소송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특히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대응을 안 해가지고 무변론 승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판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법률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이거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안 된다라고 알았던 사건을 변호사 초반에는 안 된다라고 상담을 하는데, 경험이 쌓이면은 안 된다라고 잘 상담하지 않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뢰인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아예 안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면 실제 미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라는 게 적절한 조언을 드려야 되는 거지,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뢰인분들은 가까운 변호사한테 일단 찾아가서 첫 법적인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는 게 필요하고, 낮은 확률이더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는 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할지 말지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법무법인 폐합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굳이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우리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고생도 하긴 했지만 의뢰인분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 판단이 틀릴 수는 있더라도 알면서 누군가를 뭐 속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다른 유혹에 넘어간다든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오로지 정직과 양심, 그리고 의뢰인분들 관점에서 너무 어려운 용어도 쓰지 말고 좀 편하게 쉬운 말로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를 원하신다 하면은 뭐 저희 사무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